네, 그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유해진 배우님부터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몽도 역할을 맡은 유해진입니다. 이렇게 먼저 진짜 이렇게 매서운 추위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을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 또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용희 역을 맡은 박주현입니다. 네,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울어가지고 지금.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의 역을 맡은 배우 유지태입니다. 네, 기자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평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역사적 인물을 연기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조금이라도 왜곡되거나 미화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기자회견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화역의 전미도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원래 이렇게들 많이 오시나요? 대단히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저희 영화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들은 너무 영화를 잘 봤는데 같은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산 역을 맡은 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영화를 너무 행복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행복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가 사는 남자 연출을 맡은 장항준입니다. 우리 배우분들이 저 다 똑같이 너무 떨리고 지금 이제 막 시험 끝나고 막 진짜 채점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발 저희와 비슷하게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트 박은영 기자고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큰 스크린으로 보는 건 감독님도 오늘 처음이 아니실까 한데, 어떻게 이제 배우들한테 좀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은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면 배우님들 너무 다 하나같이 훌륭한 연기를 해주셔서 감독님이 굉장히 벅차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조금 수고하신 배우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셨다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디 계시죠? 아니, 시선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배우분들이 이번에 진짜 같이 하기로 해서 저는 되게 복을 많이 받은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현장에서도 그랬고 정말 연기력 하나를 봤거든요. 네, 인기도 이런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캐릭터의 싱크로율하고 연기력 이런 것들을 봤는데 편집하면서도 항상 정말 캐스팅이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고, 네, 감사하죠. 이 좋은 시절을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게 너무나 배우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정 기자입니다. 저도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이어서 유해진 배우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니까 뭔가 장항준 감독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 말투를 잘 녹여낸 것 같은 어몽도의 유머러스한 대사들이 참 많이 웃겼는데 감독님이 실제로 대사에 뭔가 아니면 연출에 본인만의 어떤 유머 감각을 좀 녹여낸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유해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감독님의 어떤 말투에서 착안을 해서 연기에 녹여낸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유해진 씨랑 저랑 좀 하이톤인 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시나리오 수정하고 쓰는 기간 동안에 저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유해진 씨를 떠올리면서 계속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쓰다 보니까 또
제가 생각하는 흥도, 어흥도라는 분에 대해서 이런 좀 어느 정도 인간적인 면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 좀 정 있는 그런 시골의 그런 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래서 유해진 씨를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 그리고 또 유해진 씨가 또 너무 잘해주셔서 제 생각보다 대본보다 훨씬 더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캐스팅 수락했을 때도 너무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저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네, 이상입니다. 제가 그 감독님 그 말투하고 되게 비슷했나요? 제가 이렇게 가벼웠습니까? 아이 그 사실 그 감독님 그를 떠올리면서 한 건 아니고요. 저도 그런 가벼운 면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전반 중반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밝은 톤을 가져가려고 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문화일보 이민경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과 박지훈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영화가 전체적으로 상상력이 많이 발휘된 것 같습니다. 특히 결말부에 가서는 여러 가지 설과 그리고 기록을 다양하게 참고하신 것 같은데, 결말을 위해서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지훈 배우께는 단종이 조선왕조 왕 가운데서도 사실 정통성이 굉장히 충분한 왕이었는데 동시에 또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가진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통성과 비극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당연히 저도 이제 작품을 준비하기 전부터 이제 저희가 역사 자문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분들하고 계속 이제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어디까지는 진짜고 어디까지만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단종의 죽음에 대한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 것들을 취해야 하고 어떻게 이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상상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몽도라는 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진짜 실록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거든요. 진짜 한 2줄. 네. 노상군이 돌아가셨을 때 이 어몽도라는 분이 시신을 슬퍼하면서 곡하고 수습했다. 그리고 숨어 살았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더욱더 좀 극적인 장치로 그 기록의 행간에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상상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고심을 했던 것 같고, 또 뭘 물어보셨더라? 그 뒤에요? 됐나요?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지훈 배우님 박지훈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호흡을 맞출 때 이렇게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몰입하려고 했었던 거지, 뭔가 나는 슬프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유배를 와서 그렇게 정통성이 뛰어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 매화와 유배를 와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유해진 배우님하고 박지훈 배우님 때문에 감독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유해진 배우님께서는 이번에 굉장히 저는 굉장히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좀 연기에 좀 더 중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박지훈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작품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유해진 배우님과의 연기 앙상블에서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중점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감독님께는 이 두 분을 캐스팅하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좀 아까 그 박지훈 씨가 얘기했던 거랑 저도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뭘 준비를 하지 않았고 뭘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글자로 시나리오에 있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상상했던 그런 슬픔이나 그런 정 같은 것들이 그 사람 보는 온기가 점차 그 현장에서 되게 스물스물 스며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나중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강가에서 그 단중에 이렇게 물장난을 치는 그 시선, 사실 그때 뭘 느꼈었냐면은 그러니까 어린 자식을 보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이런 걸까? 라는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럼 어떤 중점적인 것보다 되게 단종의 마음으로 이해가 스며들게 표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단종의 상태, 그 단종을 이해하려는. 네, 그랬습니다. 네, 선배님과 연기에 대한 호흡, 중점 어떻게 주셨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뭔가 계획해서 이렇게 선배님한테 다가가는 스타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촬영 외에도 선배님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난 게 정말 촬영하면서 선배님과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쌓아왔던 그런 빌드업들이 자연스럽게 이 영화에 잘 묻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라서요. 제가 뭘 어떻게 너무 선배님을 존경하면서 바라봤지만 어떤 걸 신경 쓰려고 한다든지 어떤 걸 표현하고자 한다든지 뭔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중심점을 잡고 선배님에게 다가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감독님 배우분들 캐스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유해진 씨는 사실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게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꼭 유해진 씨께 드려야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드렸더니 이제 유해진 씨께서 이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작진들은 속으로 굉장히 쾌재를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그때 제가 그 드라마를 못 봤을 텐데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를 봐라. 이제 그때는 그렇게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가 유명하지는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 배우가 단종을 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좀 이 박지훈 씨가 지금처럼 팬덤이 엄청나진 않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뚜렷이 없는 게 저한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캐스팅하고 나서 글로벌 스타가 되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박지훈 씨가요. 박지훈 씨가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두 분 연기하시는 거 여러분도 보셔서 느끼셨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상상이 저도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리고 두 분이 일상에서 현실에서도 저희가 영화 이런 데서 굉장히 같이 합숙을 하다시피 있었는데도 현실에서도 진짜 그 유해진 씨와 박지훈 씨는 약간 부자관계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서로를 진짜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이나 저희 감독의 입장에서도 그게 너무 눈에 보여서 이게 정말 내가 복 받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분이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또 서로 마음을 열고 해주니까 당연히 그게
영화에도 그렇게 연기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독님 더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유지태 배우님하고 전미도 배우님, 김민 배우님 캐스팅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유지태 씨가 이제 맡았던 한 명의 역할은 사실 그 동안에 이제 한 명의 를 맡았던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왜소하고 되게 막 되게 톤이 높은 그리고 뭔가 삐딱하고 걸음걸이도 아주 이상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사료들을 이제 찾다가 보니까 실제 당대 기록에는 그런 게 없고 당대 그 신도비명이란 기록에는 그거 하나가 거의 유일한 기록이었는데 그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에 수려해서 모두가 우러러봤다. 무예에 출중했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명회에 대한 기록은 다 한명회가 이 간신으로 규정돼서 부관 참시당한 이후에 그 실록들에서 쓰여진 이제 그 야사나 실록들에서 쓰여진 간신에 맞는 이제 형태로 보여지기 위해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한명회를 해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고 그리고 세조를 왕위에 앉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가벼운 사람은 아니었으리라 기록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그 무게감 있는 배우 중에 떠오르는 사람은 뭐 당연히 유지태 씨 아니면 이제 마동석 씨쯤이었겠죠. 그런데 당연히 유지태 씨가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유지태 씨께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우린 새로운 한명회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에 의기투합이 돼서 결과적으로 너무 감사한 캐스팅이 결과적으로 된 것 같고요. 전미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있었던 그 단종의 그 유배지까지 따라갔던 6명의 궁녀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궁녀를 하나의 캐릭터로 집약시킨 게 이 전미도 씨의 이제 캐릭터인데. 이 전미도 씨는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가 나올 때마다 분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들여봤는데 의외로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만날 때마다 분량이 조금씩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상상이 자극이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의견들을 교환하다 보니까 자꾸 그 이 배역 자체가 그냥 병풍이 아닌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 작업을 하고서도 너무 좋아서 제가 다음번에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김민 씨는 제가 이번에 3번째 작품을 김민 씨하고는 영화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3편을 하게 됐는데 참 볼 때마다 참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배우고 많은 얼굴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데뷔 때부터 저랑 같이 해서 오랫동안 좀 정이 있는 배우 그리고 앞으로 더 같이 작품하면서 성장하는 걸 보고 싶은 그런 배우고 김민 씨는 뭐 이렇게 삼고 초리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민 씨는 그냥 이 웬 떡이냐 이런 적이었고 배역을 너무 잘 소화해 주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 하고 싶은 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유지태 배우님 관련해서 이제 감독님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유지태 배우님은 이 시나리오를 받고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마치 호랑이처럼 되게 굉장한 존재감으로 이렇게 약간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위해서 뭐 이렇게 실제로 뭐 실록 같은 거에 기록이 별로 많진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을 좀 공들여서 준비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그 실존 인물 한 명의를 별외로 이 왕과 사는 남자의 한 명회가 이 영화에서 꼭 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치 이 영화 속의 이 악역이 척추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서 그 한 명회를 잘 그려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 기존에 그려졌던 한 명회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한 명의 힘이 있는 한 명회를 그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듣고 새로운 변신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명회는
이 촌 마을 사람들과는 별개로 떨어져 있어서 네, 좀 그 직관적인 어떤 느낌에서 한 명애가 해야 되는 그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어떤 연기 톤이나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존 인물을 연기를 할 때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명회였다면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을지언정 내 나름의 어떤 정의가 분명히 살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악역의 어떤 기능성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감정의 층위를 좀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이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랑 감독님 공통 질문으로는 이제 2월 4일에 연휴 앞두고 개봉인데 뭐 기대하시는 관객 수랑 이제 공약 궁금하고요. 그 김민 배우님은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 제안했을 때 바로 수락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뭐 선배님들 사이에 촬영이 뭐 부담되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말 선배님들 그리고 지훈 씨도 너무 멋진 선배님들이고 배우기도 해서 그냥 감독님 말씀대로 상고 처리할 여유도 없었고 그냥 너무 좋은 대본이어서 단숨에 참여하고 싶었고 또 감독님이랑도 또 너무 좋은 기억으로 같이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일단은 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피해 끼치지 않고 제 것을 조금 해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그 김민 씨 얘기 듣느라고 질문하신 걸 까먹었습니다. 그 뭐였을까요? 관객수. 개봉을 뭐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기대하시는 저는 뭐 사실 뭐 제가 뭐 관객 수를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좀 그 너무 좀 그렇고 그리고 그냥 뭐 모든 부분들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하나의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고 우리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이 작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뭐 공약일지 뭘지 모르는데 뭐 여기 배우분들 중에 한 분이 뭐 삭발하시거나 그런 거는 저는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뭐 아무튼 간절히 손익분기점을 향해서 넘어서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좀 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 영화계인데 우리 영화가 올해 한국 영화의 재도약에 어떤 조금이라도 미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한국 무신정입니다. 유해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뭐 항상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셨지만 오늘 왕가 사는 남자에서는 웃음과 눈물의 진폭이 훨씬 더 깊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장항준 감독님과의 호흡이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보였던 건지 아니면 박지훈 배우와의 호흡에서 또 많은 감정을 또 뽑아내실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게 보셨다면 아마 그 지금 말씀하셨던 두 분이 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 그 장항준 감독은 되게 유쾌하고 또 되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제 의견을 제시하는데 망설임이 없게끔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거기에서 또 뭐 수정할 게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세세한 뭐 그런 감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심스레 와서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런 그런 영향을 되게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극에서 상대를 하지만 그래도 연기는 진짜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박지훈 씨랑 저는 이제 되게 많이 주로
상대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잘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그 박지훈 씨가. 그래서 그냥 눈만 마주치 그 마지막 부분쯤에 이제 제가 쓰러져 있다가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이용이가 그 앉아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눈을 봤을 때 와, 그 전혜진이 물론 이제 저도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좀 되게 그 죄송한 마음을 갖고서 그 들어갔지만 봤을 때 눈의 깊이를 보면 정말 그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부탁을 할 때도 뭐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할 때도 그 눈을 보면 뭐 물론 이제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처음 보면서 다 알고 그리고 또 제가 했는데도 뭐 쑥스럽게도 좀 많이 울긴 했는데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끔 그 감정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너무 많이 잘 해준 것 같아요. 그 박지훈 배우가. 예. 그래서 참 촬영하면서도 되게 고마웠었고 네, 오늘 보고 나서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도 선배님이 말씀 주신 그 장면이 너무 그 장면에서 정말 터졌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뒤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 어몽도라는 분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만든 영화 안에서 이홍이는 그때 어몽도를 딱 눈을 마주쳤을 때 어쩌면 아버지를 보는 좀 그런 네, 그런 좀 슬픔이지 않았나, 그런 보고 싶음이지 않았나, 그리움.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선배님과 눈을 딱 마주쳤을 때 그 감정은 아직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행복했었고요. 너무 그리운 지금 네,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었다면 느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께 그리고 박지훈 배우님이랑 전미도 김민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 이준혁 배우 님 캐스팅 관련해가지고 궁금합니다. 그 박지훈 배우님까지 되게 왕족의 웅장한 비주얼을 완성하신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 좀 웅장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이준혁 배우님 이렇게 편집하면서 같이 나란히 보시면서 좀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화자를 외친 안재홍 배우님 캐스팅과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지훈 배우님이 이제 유해진 배우님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왕으로 처음부터 세워준 것이 전미도 배우님이랑 김민 배우님이셨던 것 같아요. 세 분 호흡도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금성대군 역을 맡았던 그 이준혁 배우는 그래서 이제 금성대군이 굉장히 정의로운 인물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세종대왕의 아들들 중 마지막까지 단종을 끝까지 지켰던 왕족 거의 유일한 대군 중에 한 명이거든요. 대군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카 단종을 가장 예뻐했던 그리고 가장 충신으로서 기능했던 이 그 왕자였는데 이 캐릭터는 멋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현되지 못할 정의를 꿈꾸는 그리고 역사를 다시 역사의 물줄기를 다시 정방향으로 세우려는 올곧은 인물 그리고 왕족의 기품을 가진 인물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준혁 씨를 캐스팅하자는 의견들이 나와서 잘됐다. 그래서 이준혁 씨께 시나리오를 드렸고 이분이 또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캐스팅한 후에 갑자기 또 나의 완벽한 비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운이 좋구나. 그래서 이준혁 씨가 갑자기 원래도 인기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월드스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나 천운이다 라고 생각했고 역시 뭐 영화 속에서 하시는 그 이준혁 씨의 그 어떤 태도나 그 발성 이런 것들도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였지요?
안재홍 씨는 제가 이제 리바운드라는 작품을 같이 하고 조금 좀 특별 출연, 노릇골 촌장 특별 출연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그냥 시나리오를 드리고 특별 출연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하고 싶으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고민도 안 하고 노릇골 촌장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안재홍 씨한테 이렇게 약간 그런 수염을 달고 안재홍 씨가 옆에 잘 사는 그 마을에 촌장을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해진 씨와 또 되게 다른 색깔의 연기를 보여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 안재홍 씨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 하시면서 이제 이 촬영을 임하셨던 것 같아요. 미도 선배님 이랑 촬영하면서 저는 되게 친누나 같다라는, 친누나는 없지만 친누나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날 아끼고 보살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촬영장에 없으셨을 때도 항상 그 온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없으실 때도 그런 온기가 되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고 민이랑도 찍으면서 너무 보면서도 정말 많이 몰입했던 것 같아요. 정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넘치구나. 막 이러면서 그 신들을 이렇게 복귀하는데 와 정말 너무 잘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잘 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행복했었던 또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혜진 선배님께서 지훈이의 눈빛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박지훈 배우와 같이 호흡한 모든 배우들이 느끼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저희 영화의 첫 씬이 저희의 거의 첫 촬영이었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있는 그 홍이의 눈빛만 봐도 매화가 어떤 심정이었을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사실 홍이 역할과 크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씬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훈 씨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어떤 그런 아우라 때문에 매화가 가져야 할 정서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김민 배우하고는 정말 한 씬에서 만나는데 한 씬에서 만나지만 이 촬영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가장 친해진 배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민이라는 배우가 현장에 있을 때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안도감이나 평온함이 있었고 너무나 감독님과 여러 번 작업을 해서 그런지 그 현장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민 배우가 있을 때는 참 너무나 현장이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지훈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오늘 또 보는데 그 어린 나이에 현장에서 같이 연기할 때도 그랬지만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려웠을까를 너무 정확하게 연기를 해줘서 또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고 미도 선배님도 현장에서 제가 제일 거의 많이 의지할 수 있었던 선배님이셨고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추억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는 지금 2월 4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보면 좋을지 같이 말씀과 함께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이제 후반 작업하면서도 이게 뭐에 대한 관객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언뜻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실현되지 못한 정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성공한 영문은 박수 받아야 하는가? 실현되지 못한 정의는 잊혀져야 하는가? 그래서 단종의 죽음 그리고 그 단종을 끝까지 지킨 충신 어몽도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가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좀 느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영화는 정말 감독님처럼 사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깊이가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는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잖아요. 단순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보는데 그 죽음에 가는 그 길목에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지 그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같이 따라가 주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네, 좋게 봐주시고 또 좋은 얘기 많이 써주셔서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영화에 참여하게끔 제안 주신 우리 장항준 감독님,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고요. 이 왕과 사는 남자가 정말 결과까지 좋아서 흥행까지 해서 한국 영화가 조금 더 살아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보시면서 많은 감정들을 공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영화를 이렇게 보시고 나가실 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이때까지 소중히 여겼을까, 얼마나 내가 뭐 잘 대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살짝 고민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 선택하고 그럴 때의 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좀 재미가 있냐 없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처럼 그렇게 여럿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오셔갖고 또 명절에 잘 좀 왠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극장에 오셔서 재미있게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무대 옆쪽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포토타임은 배우분들 단독 컷과 유해진 배우님과 박지훈 배우 투샷, 그 다음에 단체 컷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자리 준비되면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